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곱의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90쪽, 91쪽입니다. 90쪽 1번 지혜가 초콜릿 개수에 따라 초콜릿 무게의 소수점 위치가 달라지는 규칙을 찾았습니다. 지혜가 찾은 규칙을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했던 소수의 곱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소수점 위치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사실 소수점 위치 찍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어림해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소수점을 찍는데 그것 말고 조금 더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읽은 대로 지혜가 찾은 규칙을 한번 볼게요. 초콜릿 1개의 무게가 3.27g, 10개의 무게가 32.7g, 100개의 무게 327g, 1000개의 무게 3270g. 자, 다음 계산식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초콜릿 1개의 무게가 3.27g, 맞죠? 그런데 초콜릿 10개의 무게가 32.7g, 초콜릿 100개의 무게는 327g, 초콜릿 1000개의 무게는 3270g. 그렇죠? 초콜릿 하나의 무게는 여기 나와 있는 3.27g.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달라지는 건 곱하는 수죠. 즉 여기 규칙을 써보면 곱하는 수가 커집니다. 얼마나 커지냐면 10배씩, 즉 0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죠. 곱하는 수에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 소수점의 위치가 처음에는 3 뒤에 찍혔는데 그 다음에는 2 뒤에 찍혔고 그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사실 없어진 게 여기에 찍혔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수점이 계속 뒤로 한 칸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327 다음에는 또 이동하니까 3270이 되고요. 그래서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의 소수점이 이제 결과죠. 곱셈의 결과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겨집니다.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진다. 자,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 있고요. 다음 계산식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 자, 3270 곱하기 1 같은 한 배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0.1을 곱했더니 327, 0.01을 곱했더니 32.7, 0.001을 곱했더니 3.27. 소수점의 위치가 여기에 있던 것이 앞으로 한 칸, 그래서 327. 여기에 있던 것이 앞으로 한 칸, 32.7. 여기에 있던 것이 왼쪽으로 한 칸 해서 3.27. 계속 왼쪽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이건 뭐가 달라지냐면 곱하는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의 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여기는 소수점 자리 없었어요. 여기는 첫째 자리까지 있고 둘째 자리, 셋째 자리의 수. 그렇죠? 그래서 곱하는 소수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곱하는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셈의 결과의 소수점이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진다. 이렇게 규칙을 찾아줄 수 있죠. 수의 배열은 똑같아요. 그냥 여기 곱하는 수의 소수점이 계속 옮겨지는 거죠. 소수점 아래 자리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1, 0.1, 0.01, 0.001. 그러니까 규칙을 따라서 0.0001을 곱했다면 이건 0.327이 되었겠죠. 그렇죠? 똑같이 3270에다가 2번 보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가 7.3 곱하기 8900을 실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7.3 곱하기 89가 649.7이래요. 이 수의 배열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거랑 뭐가 다르냐?
지금 곱해지는 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곱하는 수가 89에서 8900이 되었죠. 우리 아까 첫 번째 규칙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겨진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0이 2개 늘어났죠. 그러니까 649.7에서 소수점이 한 칸 옮겨지고 또 한 칸 옮겨지니까 뒤에 있던 소수점 아래 있던 0, 생략했던 0을 추가해서 64,970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0.073 곱하기 89 이번엔 89는 똑같아요. 그런데 0.073이 되어서 이 7.3이 어떻게 된 것이냐 7.3이 있었는데 이 소수점이 한 칸 옮겨졌고요. 또 한 칸 더 옮겨졌죠. 그래서 0.073이 된 거죠. 0.073이 되었으니까 여기 소수점 자리의 수가 하나였죠. 첫째 자리까지 있었는데 여기에는 셋째 자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개씩 늘어난 거죠. 2개 늘어났으니까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2번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2번 이동하면 6.497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의 배열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칙을 기억을 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소수점이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반대로 0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즉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진다. 사실 이것도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건 10분의 1배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건 10배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규칙을 가지고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볼게요. 91쪽. 지혜는 소수끼리 곱할 때에도 소수점 위치에 규칙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규칙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방금 전에 살펴본 건 소수랑 자연수의 곱이었는데 소수끼리 곱할 때도 그런지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혹시 계산기가 없으면 선생님이 계산하는 걸 가지고 한번 같이 볼게요.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계산기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도 좋고요. 7 곱하기 5는 곱셈 구구니까 알죠? 7, 5, 35. 0.7 곱하기 0.5는 7에서 10분의 1배, 5에서 10분의 1배. 그러니까 이게 100분의 1배 해서 이 정도는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기로 한번 볼게요. 0.7 곱하기 0.05, 0.7 곱하기 0.05 계산하면 0.035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0.07 곱하기 0.05 계산하면 0.0035. 그러면 수의 배열이 35, 35, 35, 35. 아까 그 규칙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아래 내용을 통해서 볼게요. 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하고 곱의 소수점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7 곱하기 5. 이것은 이 7은 1분의 7로 쓸 수 있죠. 자연수. 이 5는 1분의 5로 쓸 수 있어요. 계산하면 1분의 7호 35예요. 1분의 35는 자연수로 나타내면 35. 자, 0.7 곱하기 0.5는 0.7을 10분의 7로 0.5를 10분의 5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5는 100분의 35.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0.35.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35 그리고 여기 35 분자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느냐? 분모가 여기는 1인데 여기는 100이에요. 왜 분모가 다르냐? 이 분모는 바로 소수점, 여기 자릿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렇죠. 그냥 자연수일 때는 분모를 1로 바꾸어서 분수로 바꾸면 되는데 소수일 때는 분모를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분모가 달라지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곱의 소수점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서 여긴 소수점의 위치가 여기에 있죠. 달라지는 이유는 분모 때문이고요. 분모가 다른 이유는 곱하는 수와 곱해지는 수의 소수, 자릿수, 소수점의 위치 때문입니다. 결국 곱해지는 두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따라서 곱의 소수점 위치가 달라져요. 결과에.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여기 마지막 내용을 통해 볼게요. 곱의 소수점 위치는 0.7과 0.05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두 소수점 아래 자릿수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서 설명을 했죠. 자, 어떤 관련이 있냐? 0.7 곱하기 0.05. 0.7은
10분의 7, 0.05는 100분의 5로 쓸 수 있죠. 이걸 계산하면 분자는 35, 분모는 1000이 돼요. 1000분의 35를 소수로 나타내면 0.035가 되죠. 자, 어떤 관련이 있냐? 0.7은 소수 한 자릿수예요. 0.05는 소수 두 자릿수예요. 두 수를 곱하니까 결과는 소수 세 자릿수가 되었어요. 자, 그렇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결론을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소수점 위치에 대한 규칙을 정리를 해보면 곱하는 두 수가 있어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의 수. 소수점 아래 자리 수를 더한 것과 그리고 결과값의 소수점 아래, 곱셈의 결과요. 곱셈의 결과값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 이렇게 규칙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 여기서 한 자릿수, 여긴 두 자릿수죠. 더하면 결과는 세 자릿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 여기 90쪽에서 이거는 여기는 예를 들어 이건 소수 한 자릿수고 이거는 없는데요. 여기 소수, 여기 하나고 0개면 더했을 때 하나니까 소수 첫째 자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여기 원래 하나가 있어서 여기 0을 이렇게 뒤에 찍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표현을 하지 않은 것 뿐이지. 근데 이거 겉으로 볼 때에는 이 규칙이 틀린 것처럼 보여요. 아까 여기 선생님이 쓴 규칙이. 하지만 실제 계산을 했을 때 소수점을 찍는 위치는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보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봅시다. 이 14 곱하기 34가 816이에요. 자, 이 수 배열을 이용을 해줄 건데 24 곱하기 34가 816, 2.4 곱하기 3.4 수의 배열이 똑같으니까 8, 1, 6이에요. 그런데 소수점의 위치를 어디다 찍어주느냐? 여기 한 자릿수죠. 소수, 여기 한 자릿수, 더하면 두 자릿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8.16 이렇게 찍고요. 여기 소수 두 자릿수죠. 여기 소수 한 자릿수까지 있어요. 더하면 세 자릿수니까 소수 세 자릿수가 나오도록 0.81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어림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수의 배열 816, 2.4 곱하기 3.4를 대략 2.4 곱하기 3 정도로 어림을 해요. 아니면 2 곱하기 3 정도로 어림하면 6 정도 나오죠. 그래서 6에 가장 가깝게 소수점 위치를 찍으면 여기에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림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위치를 찍을 수도 있고, 아까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예를 생각을 해볼게요. 20 곱하기 0.6 이건 자연수의 곱셈 20 곱하기 6 120이죠.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120에다가 여기 소수 첫째 자리고 여기 소수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자리 해서 여기다가 찍어서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2.0이라고 잘 안 쓰니까 뒤에 있는 소수 자리에 있는 0은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12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뭐야, 여기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는데 여기는 소수, 왜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뒤에 .0이 있는데 이걸 생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규칙이 틀렸다 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수에서 소수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두 자연수의 곱의 결과를 가지고요.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